혹시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만만하신가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믿으십니까? 이쯤 되니까 비트코인이 만만하신가요? 투자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투자자가 만만해 보이시냐고요? 테슬라 좋다고 까불던 테슬람이 만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만만하신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회장님들은 근엄해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는 언론에서 춤도 추고 웃긴 트윗도 하고 가끔 TV쇼에 나오니까 만만하신가요? 설령 만만해 보일 정도로 친근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장난 같아 보이고 심지어 사기꾼 같아 보인다면 그런 사기꾼이 만드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돌아다니고 사기꾼의 회사 공장이 미국, 중국, 독일에 지어지고 전 세계에 그 차들을 위한 약 4,300여 개의 충전소가 지어진 이 세상도 미쳤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 미친 자본주의 덕분에 그 사기꾼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이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39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계셔야 할 텐데 과연 그런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계발 서적과 영상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그자들을 신봉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이자 영향력을 갖는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며 그가 하는 말을 결코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개그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 관련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뭐 그 웃긴 놈들이 잘 알겠어? 이제 개나 소나 경제 전문가네. 라며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저자가 지은 웅장한 제목의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와, 역시 경제 전문 기자 출신을 다르네. 전 세계 부자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은 다르네. 역시 진짜 돈을 벌어본 사람이 찐이지.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20년대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끝없이 확장될 핀테크 전문가?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사상이나 계몽이 아닌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업가? 모두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늘 하던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때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수많은 돈을 내야 점심 식사 한번 해주는 사람이 아닌 언제나 우리 옆에서 이 사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늘 얘기해주는 SNS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한테 배우고 영감을 받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가장 뛰어난 우주로켓 기업인 스페이스X,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 뉴럴링크, 그리고 지하 운송터널 시스템 제조사인 보링컴퍼니의 창업자이자 전세계 전기차 1위 기업 자율주행 스마트카의 선두주자이며 로봇 AI 분야의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며 사업을 확장하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설령 그가 관종이고 괴짜고 수많은 분야의 적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를 이해하고 그의 편에 서서 그가 던지는 화두와 의미들을 깊이 바라보는 자세가 오래된 자기계발 서적을 보물처럼 생각하며 정독하고 또 정독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댄다, 주둥이 함부로 놀린다, 너무 경솔하다, 신뢰가 안 간다, 적이 많다, 독불 장군이다, 뭐 이런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끝도 없이 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 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냐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건 말건 세상에 적이 많건 적건 언론에서 계속 비난하든 말든 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느 기업의 CEO가 각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투자의 방향, 자신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까? 우리나라의 근엄한 대기업 회장님들이 뭐라도 하나 알려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나요? 전 세계 다른 CEO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들과 우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해줄 이유도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일론은 그들보다 훨씬 큰 비즈니스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바쁜데 다른 사람들의 표현으론 일명 관종인 덕분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들이 설령 그의 비즈니스나 정치적 상황에 연결돼 표출되는 언행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언행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느 책 한 권 읽었다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여러 명의 스승 중에 한 명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인물인데 나댄다고, 가볍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까면서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런 사기꾼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인 이 세상 자체가 사기덩어리여야지 말이 되지. 이 세상은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만 사기꾼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사고의 흐름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편견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테슬라미입니다. 주식은 테슬라만 투자 중이고요. 앞으로도 최소 2030년까지 다른 주식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매우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고요. 이곳에선 자본가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 경영, 자기개발 분야의 위대한 현인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꿈꾼다면 사업가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 중에 대부분은 경제 전문 기자, 펀드 매니저, 억만장자 정도가 쓴 것들이지 실존하는 세계 최고의 조만장자가 해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조만장자가 소통에 관심이 많고 얘기하길 좋아하는 하필 관종이라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린 그 얘기를 사기꾼의 얘기라면서 귀를 닫고 무시해야 할까요? 아님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함께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대중에게 해줬던 시기가 없었다는 걸 부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비트코인을 믿으십니까? 세계 2위권 거래소가 순식간에 파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허접하고 난잡한 동네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게 괜찮으신가요? 지금같이 단순히 가격만 떨어지는 걸 떠나 시장 자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인들의 걱정이 이어집니다. 넌 괜찮니? 괜찮은 거 맞아? 세계적인 거래소가 없어졌다는데 이게 정상이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시금 재조명됩니다.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냐고. 도박에 중독됐으면 투자라고 말하지 마. 허접한 녀석들이 소꿉장난하듯이 뚝딱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쯤 되니까 비트코인이 만만하신가요? 가격이 빠지고 관련 산업이 휘청하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사기인 게 확실하고 튤립버블 같은데 왜 가격은 아직도 2천만 원이 넘어갈까요? 루나도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고 이번 FTX 거래소 자체 코인이었던 FTT도 가루가 돼가는데 왜 비트코인은 아직도 몇 천만 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로 팔아버리며 하루에도 모든 돈이 사라지는 쓰레기 같은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가루가 안 되냐고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명 암호화폐 산업은 아주 허접한 동네가 맞습니다. 전통금융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법적 규제도 없는 동네에서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사업하겠다고 일을 벌렸는데 기업 회계는 개판이고 문제 터지면 다 도망가고 해킹하고 일말의 도덕적 책임도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마치 1850년대 미국 서부개척 시대처럼 서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고 철도가 놓이면서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니 사기꾼들이 은행도 만들고 은행이랑 약탈꾼이랑 짜고 고객들이 맡긴 금 등쳐먹고 도망가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해도 고객이 맡긴 금을 개판으로 관리해서 한 방에 사기꾼들한테 털려먹고 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기 행태가 서부에서 일어나고 사기꾼들이 버젓이 사업가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은행까지 만들어서 자신한테 맡기라고 호객행위까지 한다고 서부의 금광에서 나오는 체결된 금이 사기인가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금이 문제인가요? 아님 고객들의 금을 갖고 장난친 놈들이 문제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야, 금이야 서부개척 시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건데 그걸 비트코인에다 갖다 붙여? 서부개척 시대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쳤어도 금의 가격이 폭락했냐? 어디서 금에다가 비트코인을 갖다 붙여?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고 지금은 1850년대 서부개척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드리는 건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자산, 상품도 아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불신의 수만큼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모두가 믿는 건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일 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서부개척 시대의 금보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요동친다는 건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만약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고 정말 사기라면 2008년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2011년 처음으로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약 11년이 지난 지금 온갖 코인들과 거래소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이 난잡한 상황에 아직도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린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 팔고 있어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다면 루나나 FTT는 훨씬 더 많이 물렸는데도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아직도 2천만 원이 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지금이 처음이라서 아직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실체를 몰라서 어버버 하느냐고 안 팔고 있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13년 역사 동안 지금보다 훨씬 큰 위기, 훨씬 더 큰 사기, 해킹, 시장 참여자들 간의 분쟁, 분열 같은 비트코인 진짜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핵폭탄급 사건들은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걸 아십니까? 2020년에 시장에 들어온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비관론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기에 비트코인의 강건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몸으로 체험했던 선배 투자자분들은 이런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의 위기나 파산, 해킹처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도 비트코인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자신의 가치를 가격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는 가격을 갖고 투자의 대상으로 거래되면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점점 많아질수록 가격이 시간차를 두고 오른다는 것을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심지어 포켓몬 카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등장해서 1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11년이 지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잖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가격이라고. 물론 그 가격에 거품이 끼기도 하고 때론 저평가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10년 이상 거품을 점점 키우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주식, 부동산, 원자재 같은 기업이나 상품, 자연물에도 거품은 늘 꼈다가 과하면 사라지고 또다시 오르내리지만 사기꾼이 만든 기업이나 존재하지 않는 땅을 있다고 거짓말로 사고 파는 권리증 같은 건 결국 영어로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여러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고, 더 효율적인 대체자라며 떠들다가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가루로 만들면서 시장 경제의 순리대로 영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왜 11년째 안 돌아가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라고? 비관론자들의 예상처럼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며 사기였음을, 가치가 없었는데 뻥카쳤음을 시장의 힘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은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화폐 현상, 탈중앙화, 디지털 골드, 지정학적 자산, 전기의 금융화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과 의미들이 있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의 가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비트코인을 어쩌다 샀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에 미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결국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무언가에 홀려서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님 제대로 이해한 건 맞는데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린 것 뿐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비트코인이 사기라면, 정말 가치가 없는 코드 쪼가리라면, 폰지 스캠, 튤립 버블이라면, 합리적인 인간들과 냉정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에서 잠깐은 몰라도 10년 동안 거품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거품이 아니거나 자본주의가 망하는 순간에나 꺼지는 거품, 즉
모두가 인정하는 화폐가치 하락에 의해 용인된 거품,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10년 이상 입증한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자신이 투자를 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시장 원리에 의한 합리적인 결론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난 잘 모르겠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뭐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 뿐입니까? 다른 데 투자하고 세상의 변화는 뉴스로 접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에선 계속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르면 올랐다,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 어느 회사가 투자했대더라, 어느 회사가 팔았대더라, 어느 기업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더라 등등 이런저런 뉴스들이 여러분들한테 들릴 겁니다. 그때 만약 혹시라도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꼭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올해 일어났던 루나나 FTX 거래소 발행코인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상을 가치가 있다고 포장하고 똥을 금이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구린 냄새가 나는 것들이 비트코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똥들에 현혹되면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 골든타임에 여러분은 똥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소중한 돈을 절대 다른 코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을 모르고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앞으로도 절대 알트코인만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든 비트코인을 이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살 거 안 사고, 쓸 거 안 쓰고 싹싹 모으고 모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더니 왕창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니까 투자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더니 결국 착실하게 저축만 한 것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돈 까먹고 있는 것 같으니 투자자가 만만해 보이시냐고요. 그러면서 또 조심해야 된다면서 계속 현금만 모아놓고 기다리던 자신이 뿌듯하고 대견합니까? 하락장의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투자의 유혹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 돈 벌었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도 잘 참고 견디셨던 점 너무너무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의 기간 동안 돈이 쌓일 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부와 실전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현재 구간만 교묘하게 잘라내서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을 애써 가리고 부정하는 일명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만들어진 가림막 쳐진 경주마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긴 기간 동안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 언론에서 무주택자의 공포감과 허탈감을 조장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함께 비난하고 놀리면서 많은 무주택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식은 어떤가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했죠.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리고 국내 주식들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투자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급하게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도 결국 끝이 있다 보니 2021년 들어서면서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투자를 멀리하고 계속 저축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냥 사놓으면 오른다며. 연금이라며. 무조건 사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꼴 좋다. 맞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처럼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끊임없이 매수를 외치며 계속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쯤 큰 투자의 손실을 입고 계실 거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귀해 보이는 현금의 가치를 보며 역시 현금이 최고야.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던 놈들 꼴 좋다. 계속 오른다며. 지금이라며. 이렇게 통쾌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부자가 되실 건가요? 저축만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면 엄청난 월소득이 있는 연예인이나 유명 크리에이터, 의사나 변호사 또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시잖아요.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월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축만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걸 잘 알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했고, 투자의 세계에는 뜨거운 여름이 있듯 매서운 겨울도 다가오는 거고, 그 겨울을 잘 견디면 또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자산을 크게 성장시킬 기회가 오는 건데, 겨울에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나 겨울이 올 게 뻔한데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이 우습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월 수입이 적으면 어느 정도 모인 시드머니로 투자를 통해서 계속 불려나가면서 부를 쌓는 건데,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만약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락장에 발빠르게 빠져나왔어야 했다고 말하는 분이라면 저는 그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야, 이번 분위기 보면 하락할 줄 몰랐냐? 넌 그것도 모르면서 투자하겠다고 깝치는 거야? 그럼 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번에도 또 맞출 수 있습니까? 다음에도 시장의 하락기에 빠져나가서 여유있게 기다리다가 밑에서 잡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월가의 위대한 현인인 워렌 버핏과 하워드 막스,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시장 예측을 2번 연속 맞춘 사람은 거의 없고, 설령 맞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에 그의 의견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운 좋게 맞춘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방식과 감을 통해 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측 방향에 맞춰서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계속 변경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식이 끊임없이 가능하다면 왜 월가의 위대한 현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대부분의 돈을 매 순간 자산에 투자하며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과 금리, 경기, 정치와 같은 매크로 지표에 신경 끄고 자신이 투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요즘 같은 자산시장 하락기에 어김없이 등장해 투자자들을 조롱하고 자신의 통찰력과 예민한 대응력을 뽐내는 사람들을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이런 현상이 하락장이 계속되며 시장에 더 많은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아주 조금씩 투자 시장의 봄은 다시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 있다면 현금을 들고 투자자를 놀리는 비난이 거세지는 현재의 이 구간만 딱 잘라서 돌려보지 마시고, 지난 1년 전, 2년 전의 기억과 앞으로 다가올 2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들고 매 순간 시장에 참여해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먼 훗날 자신의 전체 투자 기간 중 어느 순간만 딱 잘라서 확인하더라도 성공과 환희의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구조라는 걸 지금 힘들고 지친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통?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뭐 투자 어려운 거 모르던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요즘 테슬라 주식 계속 떨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 계속 파는 거 보니 테슬라 좋다고 까불던 테슬람이 만만하십니까?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정해진 순서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꼴을 못 보는 인간, 이런 이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고 믿어주는 테슬라 팬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안티 팬들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언론이 테슬라 팬들을 비하하며 하사한 자랑스러운 이름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을 교묘하게 붙여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실어주는 다분히 의도적인 이 네이밍이 요즘 만만하시냐고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면 저는 그 단어로 불리며 그 꼰대 같은 제도권과 레거시 자동차, 그리고 끝없이 서열과 과거의 방식과 원칙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테슬람이 되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테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비하적 느낌이 많은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맥시라는 표현이 있고 애플 추종자들을 비하하는 앱등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디든 유별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행위는 이 점잖으신 분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에 심취한 사람들이 못마땅한 분들 역시 이상한 기업이나 사상에 빠져 정신 나간 애들로 치부하며 일단은 극도로 경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특히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많은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 수많은 티어들의 밥줄이 걸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정신없이 흔들고 혼자 치고 나가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자신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호의적인 기사를 쓸 필요가 없고, 그나마 일론 머스크를 놀리는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놀려도 광고 끊기는 뒤탈이 없으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갖고 놀듯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레거시 자동차와 언론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그놈들이 이른바 테슬람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단점은 가리고 몇 개 없는 장점이라도 마케팅적으로 계속 어필하고 싶은데 자꾸 유튜브나 트윗에서 비교 분석하고 팩트 체크하고 밈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까발리고 하니까 이건 뭐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권위 있게 자신들만 아는 분석과 기사를 내고 싶은데 일론이란 인간은 그런 건 절대 제공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트윗으로 다 얘기하고 비판 기사 쓰면 애들처럼 지가 나서서 놀리니까 완전 짜증나는 거죠. 테슬람들은 그걸 또 퍼나르고 웃고 떠들고 심지어 생방송 도중에 언론사들을 농락하는 웃지 못할 쇼까지 만들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고 테슬라는 그 중에 하나인데 왜 테슬라에만 이런 팬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엔 각 분야의 위대한 기업이 있고 테슬라보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시가총액도 더 높은 회사와 CEO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왜 테슬라만 이렇게 열성적인 팬들이 있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또라이가 까불어주니까 진짜 지네가 뭐라도 된 듯 한가 보지? 테슬라에 투자하면 뭐 대박 날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거지 뭐. 아직 단차도 안 맞는 차를 몇 천만 원씩 주고 타면서 좋다고 목숨 걸고 베타 테스트까지 해주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지? 이 사람들아, 완성되지 않은 제품은 원래 돈 받으면서 평가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사실 이분들의 말씀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근엄한 회장님과 박스피처럼 흘러가는 주가, 뭐 최첨단은 몰라도 겉모습은 깔끔한 제품을 만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부에서 알아서 개발해서 내놓는 게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깔끔하고 큰 문제 없고 CEO 리스크도 없고 좋죠 뭐. 근데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은 혁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고 마지막으로 팬도 없는 거예요. 모두 잘 아시죠? 무언가의 팬이라는 것, 팬이 된다는 건 누가 시킨다고 권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수많은 언론이 까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공격 포인트들이 사실 테슬라를 끝없이 양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특히 현재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물론이고 다른 필드의 그 어떤 기업도 해본 적 없는 판매된 제품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학습시키며 계속 발전하고 안정화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 오너들이 단순한 소유주를 넘어서 자신들의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에 기꺼이 제공하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이걸 테슬라에서 발전시켜서 다시 내놓고 그걸 오너들은 또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일종의 오너 전체가 R&D 센터 직원들처럼 함께 테슬라라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은 또 어떤가요?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들 쓰고 테슬라의 판매량과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랑 언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죠. 또 언론이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는 듯한 공포 뉴스를 계속 쏟아내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합해서 팩트체크 들어가고 잘못된 점 지적해서 계속 알리는, 마치 테슬라 마케팅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며 자발적으로 R&D팀 직원처럼 테스트해주고 마케팅팀 직원처럼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안 가리고 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해주는 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기존 산업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놀리든 비아냥대든 상관 안 하고 즐기면서 투자도 하고 제품도 사는 팬을 갖고 있냐고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님 테슬라라는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매력적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커져갈 사회 현상인지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만만하게 보고 테슬라의 팬들을 정신나간 맹목적 추종자로 폄하한다면 그들은 형편없는 투자자를 떠나서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고 테슬라를 만만하게 보진 말아야 합니다.